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하루 18만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광주 어등대교의 이음새 장치가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다리 자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어등대교가 차량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광주 어등대교 교량을 연결하는 신축 이음장치 일부가 부서져 광주시가 한 개 차로를 막고 응급 복구에 나서면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길이 47m인 톱니바퀴 구조물 가운데 1.3m가 부서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출근길 교통 정체로 시민들은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출근길 좀 늦었어요? 출근길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지금 1시간 늦은 것 같아요. 전대병원에 지금 예약해놨어요.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늦어요. 늦었지. 영산강을 가로지르며 광주 서구와 광산구를 이어주는 어등대교는 20년 전인 지난 2005년 개통됐습니다. 어등대교를 지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8만 대. 특히 기아 자동차를 실은 화물차 등이 많이 지나는데 반복적으로 무거운 차량들이 지나다 보니 부서진 것으로 광주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부터 어등대교 교량 종점의 1차로에서 4차로까지 이음새 전체 교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 파괴가 아닌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단 다시 설계를 해서 전문가 검토를 한 다음에 발주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파손 사고인데 지난 2022년도에 두 차례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 어등대교가 과연 안전하긴 한 건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전국 지자체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을 잘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지역에서 인공지능 인재를 키우기도 쉽지 않지만 키워도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한 걸음 더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기업 10곳 중 8곳이 인력 부족에 동의했습니다. 이 중 매우 그렇다가 절반입니다. 인력 부족을 느끼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필요한 인력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4,900여 명으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 관리자, 컨설턴트 등이 뒤따릅니다. 개발자는 보통 석사 박사급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심층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 이런 인력이 많이 있다면 기업 유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광주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또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있지만 1에서 4기 수료생 중 광주에서 취업한 경우 등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광주에서 살고 있지만 교육을 마치면 원하는 기업을 찾아 판교나 세종 등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고학력자를 채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관계자는 졸업생의 상당수 그리고 일부 교수진도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선호 현상에 더해 높은 임금을 주는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복지도 잘 돼 있고 인프라도 잘 돼 있는데 광주에 있는 회사에서 연봉을 주면 뭐 네이버 카카오처럼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인재들이 몰리니 기업이 몰리고 다시 인재들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뭐 기술 엔지니어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대부분은 수도권에 다 몰려 있고. 국내 인공지능 산업 종사자는 약 50만 명. 광주시가 파악한 지역 내 인공지능 근무 인력은 600여 명입니다.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인재들이 수도권 아닌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성적과는 별개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열악한 시민구단으로서의 한계 때문인데요. 우수 선수 유출과 함께 일부 리그 강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8위로 남은 최종전과 관계없이
내년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한 광주FC. 더욱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3승 1패로 조 2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3위 성적으로 기업 후원이나 입장료 수익은 조금 늘었지만 선수단 급여 인상과 ACLE 진출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겹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거 배가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니 정말 더 이상 못 오겠다. 너무 힘들다. 자본 잠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본 잠식이 된 부분까지도 우리 저희들은 지금 2030년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지난해 24억 원, 최근엔 30억 원을 메인 스폰서인 광주은행에서 대출받았지만 운영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추경 예산 40억 원을 광주시에 요청했지만 10억 원만 편성됐고 이마저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난색을 표명해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시아 쪽에 강주라는 저기를 빚을 내고 있고 광고 효과 엄청 큰데 세상에 이게 지금 10억 단위라면 되겠냐 해갖고 지금 예결위 위원들하고 좀 한 번씩 좀 통화를 좀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재정난은 올해 초 이미 예견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하면서 추가 운영비만 30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광주시 보조금은 100억 원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민구단인 인천과 강원, 수원 등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성적도 좋고 아시아 무대에 광주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나 수익이 적다 보니 되레 빚더미에 깔리는 정국이 된 겁니다. 더욱이 프로축구연맹이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 같은 악순환을 떨쳐내지 못할 경우에 우수 선수를 팔아서 구단 재정에 보태거나 최악의 경우 2030년 이후엔 일부 리그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우승한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오는 30일 카퍼레이드 등 시민축제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광주FC는 시민구단으로서의 한계와 서름이라는 아픈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법정 기념일인 내일 세계 김치의 날을 맞아 광주문화방송이 금남로와 국회에서 제2회 대한민국 김치대전을 특별 생방송합니다. 이번 행사는 금남로 5.18 민주광장과 여의도 국회에서 1,122명의 자원봉사자와 정치인들이 김치 만포기를 동시에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로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데 광주 MBC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 MBC에서도 동시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광주 전남 김치 산업의 위상과 경쟁력을 살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김치 종주도시로 불리는 광주 전남의 김치 산업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토론회는 남택송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 안유성 대한민국 조리명장, 천지연 순천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참여하며 광주, 목포,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대구 경북이 내년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선언하자 다른 권역에서 너도 나도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오늘 대전과 충남이 내후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광주와 전남은 공항 문제에 막혀 논의도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과 대비됩니다. 대전문화방송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9년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하며 충남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에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1극 체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현행 17개 행정구역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며 같은 역사를 가진 양 시도의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가 358만 명, 재정 규모 17조 원대로 전국 3위에 달하게 되며 대전의 연구 기능과 충남의 제조업, 관광이 합쳐지면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 시도는 빠른 시일 내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지자체 명칭과 청사 위치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통합 지자체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 시도 장들은 정치적 사심이 없고 뜻이 일치하는 만큼 앞서 통합을 추진한 대구와 경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명으로 될 때의 그런 그 양보라든가 이장우 시장하고 저구는 그런 부분들이 일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장애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거고요. 다음 달로 예정된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대전과 충남만의 행정통합 추진이 갈등을 초래하는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이는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연합은 연합대로 하고 실질적인 예산, 조직 모든 걸 통합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세종 같은 경우는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의 기능으로 원하시는 세종시장님의 의견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이 논의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행정통합을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단순한 접근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적 제도화가 필수인 사안임에도 정치권과의 논의도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없이 선언적으로 추진해 졸속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바다의 탄소 청소기라 불리는 잘피라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잘피 군락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역 기업이 이런 잘피를 지키기 위해 2년째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양 생태계가 크게 개선됐을지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리조트와 골프장이 위치한 여수 대경도 앞바다입니다. 깊은 바닷속 잠수부가 땅을 파내 모종을 꾹꾹 눌러 심습니다. 바다의 탄소 청소기라 불리는 잘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새뼘 정도로 작지만 1년이 지나면 키가 1m 50까지 자라 바다의 울창한 숲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역 기업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함께 잘피 2만 주를 여수 앞바다에 이식했습니다. 올해까지 총 7만 주를 심은 결과 잘피 군락지는 총 45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잘피의 군락지가 넓게 형성되며 다양한 생물들도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다양한 두 종류, 그러니까 흰꼴뚜기, 갑오징어들이 많이 어획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확실히 산란장으로서 좀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잘피 이식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면서 지역 기업은 앞으로도 해양 생태계 정화 사업에 꾸준히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잘피 서식지 복원 사업을 통해 청정하고 맑은 여수 앞바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정한 여수 앞바다를 위해 지역 기업과 기관의 노력이 해양 생태계 정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되는 수소차.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수소차 보급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충전소를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파령대교 인근에 위치한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약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23년에 지어진 이 수소 충전소는 2년 가까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3, 4억 원의 운영비 부담과 위탁사 선정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위탁자 선정 그 부분도 있고 운영비 자체도 이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 짓고도 이용할 수 없는 충전소에 수소차 소유주는 불편을 토로합니다. 몇십억을 들여서 공사는 했는데 몇 억이 없어서 저 운영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남 파출소에 순찰차를 수소차를 하나 내려줬어. 그러면 여기 순찰 불러가. 수소 떨어지려고 그러면 여수로 갈 거 아니야? 네. 여수도 엮고 오면 여기 반은 써볼 거고. 순찰을 어떻게 해? 반나 배우가 없어. 전라남도는 탄소 중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소차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충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남에 등록된 수소차는 1,100여 대, 하지만 운영 중인 충전소는 8곳 뿐입니다. 충전소 한 곳당 거의 150대를 감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자체도 난감합니다. 수소차는 충전소가 부족해서 불편하고
충전소는 수소차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소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더 수소차 구입이 또 늦으면서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지난 9월 수소차 800여 대를 보급하고 충전소를 15곳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중심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광주시가 시장의 편의를 위해 직원 질문을 제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29개 공공기관을 돌며 시장 간담회를 하는데 광주FC나 무등산 등 특정 주제는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을 일부 기관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오후 강기정 시장은 의전의 대상은 시민이어야 한다며 이번 일을 본인과 직원 모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글을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